총선을 6개월 앞두고 윤 정부 내각의 총선 시계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조기 등판론에 힘이 실면서 한 장관의 출마 지역구로 정치 1번지 종로가 부상하고 있는데요. 출마 글쎄요, 그게 바람직한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 민생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굉장히 높은데 그것이 사실 지지율 추락의 결정적인 원인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출마를 하면 강남 외에는 글쎄요. 강남 외에는 될 데가 없다.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뭐 네. 알 수는 없는 얘기지만 네. 법무부 일에 더 충실한 장관이 됐으면 좋겠죠. 아, 그래요? 종로라고 하는 지역이 옛날에 정치 1번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실질적으로 종로의 소위 유권자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요. 전통적인 유권자가 있는 반면에 다양한 세븐 지역들. 이런 사람도 예, 있고. 그래서 종로가 하나의 표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로 정도 얘기하지만 예. 종로 유권자가 그렇게 간단한 유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나 갖다 놓는다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다른 한편으로는 예. 강남 같은 데 나가면 아니 그러니까 강남 이런 데 가면 또 너무 치사해 보이잖아요. 설마 이 법을 던져놓고 국회에서 논란 벌어지고 사회적 논란은 벌어지고 그러는데 장관은 총선 출마하겠다고 이렇게 몸을 빼거나 그러시진 않겠죠. 총선이 많은 분들에게 중요하시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할 일을 안 한다? 그럼 총선이 이렇게 남아있었으면 중요한 법 준비된 건 안 올립니까? 해야죠. 한 장관의 종로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부터 혁신해야 돼요. 어떤 걸요? 아니 뭐 특정인이 나오냐 안 나오냐부터 시작해서 어디 지역구 가느냐가 국민들의 사문과 대한민국의 부군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다지 이렇게 관계 없는데 그 언론이나 호사가들이 계속 뭐 그런 얘기를 뿜어대거든요. 한국 정치의 수준이 저급한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한 단면입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종로는 그래도 정치 과거의 1번지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권 가도를 걷는 사람들이 꼭 거치고자 하던 그런 지역구가 종로예요. 더군다나 종로 지금 현재 이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에 거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종로구하고 중구가 이렇게 개편될 공산이 커요, 이번에. 그럼 종로, 중구가 만약 합쳐진다면은 그 첫 합해진 지역구에 누구를 지금 세울 것이냐. 또 이제 가장 지난 18대, 요때는 또 우리 국민의힘이 이겨요, 이 선거를. 그 이후에 내리 3번 지금 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로부터 우리가 이기고 들어가야 서울, 경기, 인천에서 그래도 희망적인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죠. 어때요? 그 지역구를 이제 공천을 받아보신 입장에서 종로가 사실 쉬운 지역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종로에서 낙선하고 사실 정치적으로 내리막길을 많이 걸었습니다. 위험도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아, 그럼요. 위험도 있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당이 어려울 때 한동훈 장관이 대중적인 인지도가 워낙 높고 좋으니까 그 이름을 갖다가 자꾸 쓰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한동훈 장관 이름을 통해서 뭔가 이 어려운 국면을 살짝 넘어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지만 네. 진짜 그 어려운 지역구에다 밀어넣어갖고 한동훈 장관을 담가버리고 싶어하는 분들도 저는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얘기가 저는 이 의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총선을 앞두고 준비해야 될 것들은 이게 아니죠. 굉장히 옛날식 정치를 하는 거예요, 사실. 누구를 어디다 꽂는다. 이게 지금 총선 6개월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당이 어려우니까 뭔가 대중적인 눈길을 잠깐 돌리는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이고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역으로 계신 분도 계시고 이제 공관위가 꾸려지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전략 속에서 보는 거고 또 한동훈이라는 분은 정말 소굴이 굉장히 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앞날까지 같이 고려해서 어떻게 할 건지 종합적으로 보는 거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총선을 어떤 컨셉으로 어떤 정책 아젠다를 가지고 갈 건지 그걸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때예요.
보면은 이제 뭐 그렇게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뭐 안철수, 원희룡, 거기다 이준석까지 나와주면 좋고, 나경원. 그러면 뭐 네임밸류라든지 이런 때 볼 때 좀 근사한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인물 가지고 승부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아젠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총선이라는 굉장히 많은 선거인데 그 중에 지역구에 출마한 어떤 한 사람의 인물 보고 선거판이 바뀐가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아무래도 그래도 한동훈 장관 같은 사람이 이제 나와주면은 그 국회의원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죠. 한동훈 장관 탄핵하면 바로 뭐 총선 출마. 그 바로 나갈 나올 수밖에 겁니다. 그거는 없겠죠. 또 뭐 한동훈 장관한테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또 다시 이제 핍박받는다는 인식을 주고 네. 그 다음에 탄핵이라는 것도 어쩌다 한 번 해야지 그냥 툭하면 탄핵하고 툭하면 탄핵하고 그거 민주당에서 계속 그랬거든요. 정말 탄핵할 사안이냐라는 거거든요. 아니고 이건 분명히 정치적인 행동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행동을 가지고 탄핵이라는 우리의 절차가 있고 제도가 있는데 제도의 취지를 갖다 또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만약에 종로에 나온다면 민주당에서는 누구를 내세울 수 있을까요? 제가 당대표가 아니라 저는 거기서 이제 갈고 닦은 지금 지역위원장도 있고 네. 아니, 전략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뭐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이광재, 또 임종석, 또 이낙연 전 대표도 거론되는데 글쎄 그럴까요? 이낙연 전 대표 한 번 나왔는데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 김태우 씨도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 아무 연고도 없는 개항으로 간 건 굉장히 모양 빠지는 거잖아요, 당대표가. 차라리 그냥 그 큰 승부를 위해서 내가 종로 간다. 예전에 이낙연 대표가 했듯이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저는 당의 비주류입니다. 저한테 뭐 그런 거 선관위원장도 아니고 그 종로를 이재명 당대표의 다음 출마지로 추천하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불출마를 이재명 대표는 분당에 나가시든지 차라리. 안철수 의원이 오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한번 붙든지. 거기 인천 계양 가면 진짜 모양 빠지는 거잖아요, 지금. 단식 투쟁 이후 35일 만에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 정부를 향해 나를 세우는 한편 당내에는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폭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과거로 퇴행하는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합니다. 이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국회가 얼마나 또 실종되고 국민적 엄청난 민생에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대통령 내각 총사퇴하라고 그러고 또 뭐 민주당은 이제 합해야 된다 그러고 저는 이재명 대표처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이렇게 단식 투쟁을 한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일단 그 당무 복귀 일성이 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봤죠. 그 관심 있게 보는 게 뭔가 통합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냐, 그리고 나온다면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거는 굉장히 괜찮은 메시지인데 싶었거든요. 그게 진짜 통합의 메시지인지는 공천 시즌이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가결표 던지신 우리 독수리 오용재들한테 그 통합적으로 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천 과정에서 똑같이 공정하게 대접할 거냐는 몇 달 있다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좋은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확실히 강성 당원들 문자 폭탄 같은 거 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 저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한다고 뭐 그 강성 지지자들이 그러겠어요? 전략적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겠죠. 너 배신했잖아. 여기 이재명 진 데야. 여기 이재명 진 거라고. 어디 감히 이재명 뒷동네 칼 묶어서 어디로 여기. 뭐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왈가왈부 하지 않기를 한다. 그건 진심일 수도 있고 또 진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무슨 소리인가요? 그러니까 네. 반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테고 또 강성 지지자들이 또 요구를 외면할 수도 없을 테고 그냥 대충 두리뭉실한 소리로 뭐 왈가왈부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나 왈가왈부는 계속될 것이다. 정청래 의원이 아주 좀 신박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왈가왈부가 뭐냐? 왈가왈부는 예. 가부를 말하지 말자. 가가 우리가 가결할 때 가짜고 부결할 때 부짜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포용력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포용력을 보여준 것이다. 이분들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리겠다 이런 숨은 뜻도 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당의 지도부라고 한다면 당에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 좀 뚜렷이 봐야 되죠. 돈봉투 사건. 돈 주고받고 한 사람들 왜 그냥 지나가나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 망언이나 실언, 무책임한 발언에서 당의 이미지 실추시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왜 그냥 두나요? 도대체 사리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은 얘기를 너무 하니까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이번에 그 이원호 의원 그 앞에 이제 플래카드가 붙지 않았습니까? 국민 여러분, 여기 동탄 시민 여러분, 경찰에 반드시 이 사람은 찍었으면 안 됩니다. 이원호 꺼져라! 꺼져라! 총알이 한 발 있으면 쏴 죽이겠다, 너를 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어떤 또 여성 당원이 민주당 당원이 쳐들어와가지고 사무실까지 쳐들어와서 딱 보고 뭘 시비를 걸었냐면 왜 대표 사진이 없냐. 아니, 어떻게 우리 이재명 당대표 사진을 하나도 안 붙인 거야? 아유. 지금 어떻게 이러는 거야? 우리 77.77%로 우리 당원들이 권리당원들이 뽑은 당대표 사진 하나 없는 게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네가 국회의원이냐 이원호? 이건 북한이야 뭐야. 그러니까 이거 황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민주당이 더 이상 리버럴한 정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의 리버럴한 정당이 아니라 이상한 전체주의 정당이 돼버렸다라는 거고, 그런 게 아예 시스템으로 사로잡혀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이런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고, 좀 걱정되는 거 이제 국힘도 아주 부지런히 그 길을 좀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